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어떻게 세워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시스템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드렸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참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심리 관련한 내용으로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난 겨울 이후부터 해서 잠재되었던 세계 제1의 투기 심리가 살아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가 만든 봉인 해제된 세계 1위의 투자 본능, 지금 어디로 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목이 조금 제가 뒤늦게 봐도 조금 어렵게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지난 겨울에 가상화폐 신드롬이 전 국민을 강타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합니다. 지난 겨울에 그때 당시 가상화폐에 대한 버블론, 현명한 투자자들은 계속 경고를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의 버블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선제해서 나왔어야 했을 정도로 그때 당시 버블 심리는 상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상화폐 광풍이요, 단순하게 가상화폐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마음속 깊이 숨어져 있었던 투기 본능, 세계 제1의 투기 본능을 끄집어 올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2000년 초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숨겨왔던 나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수줍은 그 본능들이 되살아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투기 심리 지금 어디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증시에는 언제 다시 등장할까요? 왜 다시라고 표현했는지 내용을 쭉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숨겨왔던 본능, 세계 제1의 투기 본능을 가진 한국 투자자입니다. 자,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그래서 화끈하게 샀다가 화끈하게 팔았다가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라고 2000년 초중반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대 초에 증권파동, 70년대 말에 건설축 파동, 80년대 트로이카 장세, 99년 IT 버블, 그리고 2005년 스몰캡 랠리 등등등과 같은 투자 역사서에 기록할 만한 투기적 장세를 만들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률은 세계 역대급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99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세계 2위급의 상승률, 2005년에는 일시적이지만 세계 1위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종합주가지수도 최상위권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도 화끈해서 2000년 IT 버블 붕괴될 때는 세계 1위의 지수 하락률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화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와, 소위 쇼부 정신. 제가 이렇게 이제 쇼부라는 단어를 쓰면요, 표준어는 승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답글 이렇게 다루실 때 승부라는 단어를 쓰셔야죠, 이렇게 올리시는 분 계신데요, 쇼부라고 쓴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쇼부 정신, 비꼬는 말입니다. 반어법이 아니고 비꼬는 말. 승부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부 정신, 뭔가 엄청난 대박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모멘텀이 있는 투자처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감행하는 그 정말 세계 1위의 투기 정신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초중반에는 한국 파생시장, 선물 옵션, 특히 옵션, 상당하죠. 레버리지 거래량이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났어요. 자,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 오랜 횡보장이 지속되다 보니까요. 세계 1위의 투기 본능은 사라지고 뭐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합리성을 지향하는 조용한 투자자로 변했습니다. 마치 본능을 이렇게 뭐랄까 봉인으로 꽁꽁 막은 그러한 상황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본능이 가상화폐 열풍 속에서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자, 가상화폐 열풍 대단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내 옆자리에 있는 꼴뚜기 같은 직원이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뭐 몇 억을 벌었네. 뭐 비트코인 말고 뭐 다른 뭐 이더리움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순식간에 뭐 100배 벌었네. 아니 분명 내 옆에 나보다도 못난이 같은 꼴뚜기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니, 혹은 친척 사촌 동생이 또는 친척이 뭐 아니면 이웃집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 마음속엔 이러한 약간은 질투심, 시기심 이러한 심리가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그 투자처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투기 본능이 발동하게 됩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 마음속 깊이 숨겨졌던 투기 본능의 결계와 봉인을 해제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2010년대 들어서 오랜 기간 횡보장이 지속되니까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나, 나는 위험한 투자를 못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은행이자 정도보다 조금 높으면 돼요. 오케이. 뭐 이런 부드러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투자 성향을 가졌는데, 자, 가상화폐 열풍 이후로는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치 그 보름달이 뜨자 얌전했던 사람이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것처럼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뭐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으면 돼요 했던 사람들이 따따블 대박 수익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엄청난 수익률을 난 내야 돼 라는 것이 수익률의 목표치가 됐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뭐 5% 10%도 아니고요. 따따블 내 옆에 꼴뚜기 같은 직장 후배보다도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가 섞인 그러한 수익률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즈아를 외치고 누구보다도 수익률이 높아야 돼. 그러한 질투심 속에서 심리적 버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적으로 이러한 투기 심리가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자, 가상화폐 열풍은 결국 한국 투자자들의 투기 본능을 해제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본능이요, 자, 지난 1월에 잠시 한국 증시에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봄까지는 일부 업종, 뭐 제약 바이오나 또는 뭐 대복 관련주나 이런 업종에 그러한 본능이 유입되면서 시장을 키우긴 하였습니다만, 여름에 6, 7, 8 일거에 빠져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온 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빠져나가고, 엄청나게 들어올 때는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빚을 여기저기서 끌어오고 신용융장도 폭증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죠. 자, 그리고 여름 사이 증시가 하락하자 그 원죄적 본능과 같은 투기 본능은 결국 한국인들의 재테크 고향으로 불리는 부동산으로 자금을, 그 투기 심리를 이동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세계 제1의 그 투기 본능은 서울 부동산에 와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이 아니고 서울 부동산. 왜냐하면 서울 부동산에만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 여름 직전만 해도 그래도 뭐 서울에 매물이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그 조정세를 보일 듯 하다가 여름 이후부터 해서 마땅한 투자처가 보이지 않자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 그 투기 심리가 세계 1위 수준으로 다시 올라서게 될 때는요, 이 투기적 자금이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마민족처럼 말 타고 초원을 막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수익률이 있는 곳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심리 중에 또 하나는 뭐랄까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이 또 자극제가 되기도 하죠. 뭐 옆집에 아무개가 4년 전에 갭 투자해서 대박 났네, 옆집에 나보다도 못났던 친구가 서울에 집 사서 몇 억 벌었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사람들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100배 몇 배 뭐 그런 수익을 냈다라는 것처럼 서울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 심리가 이렇게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가상화폐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계 1위의 투기 심리는 1월, 2월 달에 잠시 주식시장으로 왔다가 여름 이후부터는 서울 부동산으로 쏠렸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서울 부동산이 오른 건 모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영향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계 1위의 최고의 투기 본능은요, 워낙에 역동적이기 때문에, 자, 저기에서 수익이 좋다 그러면요, 정말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여기저기 이동을 합니다. 자, 뭐 옆집에 아무개도 뭐 뭘로 해서 돈 벌었다, 몇 개월 전에 내가 거기 투자했으면 몇 배를 벌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투기 심리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음에서 울리는 그 울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뭐 한국 주식 시장으로 와보도록 할까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차후 어느 날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만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 있죠. 예, 지금 한국 증시는 역대급의 저평가 수준입니다. 자, 나중에 주가지수가 그런 신호를 울리는 날, 한국의 투기 본능은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을 또다시 몰아넣을 것입니다. 자, 그 투기 심리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투자자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2010년 이후 숨겨왔을 뿐이죠. 자, 그 순간이 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금이 확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뭐 지금 분위기로는 뭐 지금 어떻게 주식시장으로 움직이겠어요? 뭐 이런 분위기죠. 근데 또 이게 그 투기적 자금들이 움직이면은 순식간이고, 심리가 무너질 때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요,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겨울 가상화폐 열풍 떠올리시면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 최근에 서울 부동산 열풍도 생각하시면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겨울 가상화폐 열풍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 막년의 자리에서, 송년의 자리에서 가상화폐 얘기가 모든 대화에 꼭 들어갔고요. 지금이라도 뛰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소리치던 분들도 있습니다. 즉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이상한데 다들 가상화폐만 너무 찬양하는데, 예. 결국은 그때가 상투가 됐었죠. 그리고 서울 부동산 가격 관련해 가지고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좀 뭐랄까 많이 광분해 있습니다. 시기 수준을 넘어서 분노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뭐 누구는 얼마 벌었다는데 왜 나는 못 벌어, 뭐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심리, 지금이라도 뛰어들어가야 된다라는 심리는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심리적 버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여기서 가상화폐, 서울 부동산 요걸 빼서 주식으로 바꾸면 그 순간이 주식시장이 심리적 버블 단계로 진입되어 있는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때는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어느 날이 다가오게 되면요, 자, 저의 글과 그리고 저희 유튜브 영상을 매일 보시는 시청자님들과 독자님들은 유유히 차가운 마음으로 증시를 관조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그때는 제가 지금과는 다른 논조의 글을 쓰게
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날이 언제가 올지 모릅니다. 예. 다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투기적 자금이 방향을 찾지 못하면, 예. 뭐 부동산에 갔는데 갑자기 뭐 지지부지하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또 주식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매우 역동적인 자금의 특징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리에는 이러한 심리가 있다는 점, 마지막엔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 들어가야 돼, 요 심리. 그러한 심리가 주식시장을 지배할 때 우리 냉정하게 시장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최근에 많은 응원 주셔서 힘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요즘 마지막에 인사드리는 거 있죠? 예, 성공 투자 하세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말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성공 투자 하세요.